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영어로 고통받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한국인으로 살면서 영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부모님들한테 자녀 영어 교육은 왜 시키시나요? 여쭤보면 보통 우리 아이가 나중에 어려움 없이 외국인들이랑 영어로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요 하고 많이들 대답하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마 아빠 마음속에는 그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사실 한국에 살면서 영어를 쓸 기회는 거의 없거든요. 우리는 사실 대입 그리고 나중에는 취업까지 생각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평생 영어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자녀가 어리신 분들은 대입, 취업하며 아직 멀게만 느껴지실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에 일찍부터 열을 올리는 이유는 다른 애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이런 엄마의 불안감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듯한 이 한국인 고유의 불안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 DNA 속에는 이 시험 문화, 100점 1등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본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에게도 1등을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시험에서 100점을 받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정말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나 때는 말이야 하고 훈수를 둬도 들은 척도 안 하죠?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취업을 준비하는 딸이 아빠 이력서를 보고 거저먹은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엄마와 아이들 사이에 끼어있는 저 같은 2030 세대, 흔히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지금 세상이 엄마 아빠가 살아온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보시면 영어를 비롯한 자녀 교육의 방향성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안 하면 불안한 이유를 살펴볼게요. 영어는 수능 과목에서 1, 2등급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애들도 영어는 다 잘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에 아무리 못해도 대학은 가야지 하니까 이제 영어는 절대 못하면 안 되는 과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돼요. 열심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평생을 바쳐서 드디어 꿈에 바라던 스카이에 들어갔는데 헐, 취업이 안 돼요. 요즘 시대가 다르다는 건 이런 거예요. 스카이 나와도 뽑아주는 기업이 없어요. 10명 중 4명이 취업이 안 됩니다. 하지만 또 스카이 나왔는데 눈이 높으니까 중소기업은 절대 갈 수 없죠. 그래서 1년, 2년 대기업 공채를 열심히 준비하는데 헐! 대기업이 하나 둘씩 공채를 폐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채 폐지는 4060, 이 엄마 아빠 세대의 인생 성공 공식 있잖아요. 스카이에 가서 대기업에 취업한 다음에 열심히 버텨서 대기업 임원이 된다. 이 루트가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시 채용한다는 건 경력직 뽑겠다는 거죠. 근데 중소기업은 가기 싫고 대기업은 안 뽑아주니 경력은 못 쌓고 시간만 가죠? 노답입니다. 이 얘기들은 사실 한때 저의 얘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제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보면 정말 열심히 해서 스카이 나와도 몇 년째 취업 못하는 친구들이 요즘에 정말 많아요. 만약 우리 아이가 취업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여기 경동대 기술교육대 목표 해양대 보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서울대, 연세대는 인서울 중에서도 취업률이 6, 7이라서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 2년 낙방을 거듭해서 겨우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아, 이제 인생이 좀 피나? 했는데 여러분 혹시 두산의 전설 들어보셨나요? 제 윗 기수 선배들의 워너비였죠. 2012년 가고 싶은 회사 1위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근데 제가 취업하고 보니까 회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사실 요즘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죠. 몇 년째 잘 다니던 대기업에서 해고는 물론이고 이런 무급 휴직까지 취업하자마자 당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저 같은 2030 세대들은
내 인생을 책임지는 회사는 없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평생 직장에 대한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회사에 겨우 들어갔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조금 적응이 되자마자 와, 내가 이 일을 지금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방황이 시작되죠. 어차피 회사는 날 책임져 주지 않고, 그리고 회사의 성공과 나의 성공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고, 뒷돈만한 월급 모아봤자 집도 못 사고, 나는 회사 부품 같고, 남들은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대박을 치니까 자기가 한심해 보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루에 8시간씩 열심히 일을 하나, 일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지는 애 뒤에는 또 뜨는 애가 있죠. 어려운 요즘에도 로켓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모바일 유통 플랫폼 회사들인데요. 2020년에 들어서 이런 회사들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어른들이 좋아하는 삼성, LG, 두산 뭐 이런 데보다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이런 데를 더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 돈 잘 버는 사람들 너무 많죠. 유튜브만 키면 월 1,000억, 억씩 벌어서 강남에 건물 사고 이런 사람들 얘기가 너무 흔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시대 흐름이 어떤지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린 시대적 흐름,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네, 이게 놀랍게도 멀게만 느껴졌던 4차 산업혁명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대기업, 건설업, 제조업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인터넷 모바일 유통 플랫폼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죠.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영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생각하고 계신다면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멀게만 느껴졌던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아이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알기 쉽게 제가 요점만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단순 반복 업무가 컴퓨터에 의해 대체되면서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바뀌어요. 지금 가장 유명한 직종은 1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software engineer, data scientist, and performance marketer 등이죠. 그래서 평생 한 직장에서 버티면 노후가 보장되던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5년, 10년에 한 번씩 커리어 전환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거대 기업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들, 유튜버들 이 1%와 나머지 99% 사람들 간의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개의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일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와 아이가 얼마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때는 매년 10%씩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대학 졸업하면 서로 데려가려고 했죠.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이 막 계열사를 맨날 만들어. 그래서 부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계열사 가서 사장하라 그러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현대건설 과장에서 좀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대자동차 사장으로 데려가가지고 대박 내다가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이게 이명박 신화잖아요. 이게 부모 세대의 30년간 고도압축 성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는 어떤 생각을 했냐? 대학을 잘 나오는 게 곧 성공이었어. 부모의 시대는 명문대 진학 이꼴 성공.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에 다 가고 그래서 한국적인 치열한 입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애들 중고등학교 보내니까 자기가 그 경험을 해놓으니까 우리 애들 시대도 대학 잘 나오는 게 중요할 거다 생각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사교육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큰 산업이 되어버렸죠. 한국의 사교육은 고도 압축 성장, 한강의 기적이 만든 또 하나의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고도 압축 성장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부모 세대의 경험을 자녀에게 이식하려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이제 그런 일 안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에 의한 거가 효용성이 별로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부모의 시대는 잘 배우는 인재 양성, 즉 대학 잘 가는 게 부모의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이라면 우리 자녀의 시대는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오히려 실무 능력이나 실제로 어느 대학 나왔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 뉴칼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영어 공부 얘기하다가 참 별 얘기 다 하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상 다 보시면 아마 크 하고 이마를 탁 치실 거예요. 네, 스카이 가도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요? 제가 교육과 관련된 책과 자료를 많이 보면서 진짜 신기했던 게 있었는데요. 미국의 미래학자도 한국의 교육 전문가도 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엄청 심각하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 라고 하니까 조금 어이가 없으시죠? 근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에디슨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미래학자면서 구글 기술 최고 책임자인 레이 컬스와일이 한 말이에요. What is the future of education? I think the best thing you can do is to pursue your passion. 열정을 쫓으래요. 하고 싶은 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뵀던 메가스터디 손주원 회장님. 앞으로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자기만의 직업을 만들어야 한다. 이거는 OECD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2018년에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발행한 리포트인데요. 여기 보면 미래에 필요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Motivate each student to nurture his or her passions. passion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이제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해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뒤처지고 대체지고 없어집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면서 일을 만들고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해야겠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고 성취를 이루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기쁨을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 기쁨을 느껴본 아이들이 어려움을 딛고 자신만의 일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책 그릿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새로운 도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 Learning how to learn. 이거는 제가 수료한 중고등 교육 프로그램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교육이라고 지금 불리는 IB 프로그램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억 명, 전 세계 가장 많은 아이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칸 아카데미 설립자 사우칸, 성적표보다 포트폴리오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어디 학교를 나왔고 몇 등급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뭘 만들어 봤고 뭘 배웠으며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학력, 점수보다 프로젝트,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한국의 시험 문화, 이 사람의 능력을 시험 점수로 평가하는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어요. 이제는 대입, 취업, 창업, 뭐든지 좋아하는 것에 심취해본 이 경험, 그래서 놀랄만한 성취를 이뤄본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드디어 영어와 오늘 내용을 연결해 볼까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영어 1등급, 토플 만점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만든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입니다. 영어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경험과 배움을 위한 재료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실제로 대입 그리고 취업 때 사용했던 제 포트폴리오의 일부입니다.